네, 잠잠했던 섹터들의 귀환,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골라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보면 정말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부장님 일단 봐주시죠. 네,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어저께 뭐 섹터적인 부분에서 큰 뭐 상승을 낼까라는 생각은 안 했었고요. 우리 이제 주도 섹터를 찾는 와중에 지금 시장이 순환매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으니까 그동안 많이 하락했고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섹터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네. 그중에서 또 주목을 좀 받지 못했던 섹터가 제약 바이오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뭐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뭐 상한가 간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면서 이쪽 섹터로의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락장세 이제 대다수의 섹터가 사실 특정 테마 빼고는 거의 다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뭐 그런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지금 최근 외인들 수급으로 인해서 시장이 돌아세우는 시점에 각 뭐 종목들마다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뭐 네. 이걸 사실 위드 코로나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우리가 거쳐가면서 확진자가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해외 사례들을 통해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부분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확진자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고 7천 명이 이제 넘어섰잖아요. 제 네. 생각에는 뭐 크리스마스 전에 한 10,000명을 잘하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못 되면 볼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어찌됐든 이런 코로나19 관련된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이런 뭐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뭐 인공호흡기라든지 뭐 네. 관련 제품들, 상품들 이렇게 이제 있는 그리고 서비스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세가 충분히 좀 쏠릴 수 있겠다라고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사실 최 부장님이 네네. 며칠 뭐 지지난주였나? 저랑 이제 네네. 그때 허 부장님 그때 맞아요. 빠지셔가지고 그때 우리 허 부장님이 병가를 내셨을 예, 때. 그때 이제 방송 중에 뭐 갑자기 뜬금없이 제약바이오 얘기를 하시긴 하셨어요. 맞아요. 그 그래서 갑자기. 아무도 안 볼 때 봐야 된다 이러면서. 저한테도 물어봤었죠. 제약바이오 예. 지금 안 보고 싶으시죠? 이랬더니 제가 네 이랬거든요. 예, 맞아요. 인간 지표까지 이제 활용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럼 이제 좀 최근에 이제 들어서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 어. 역시 또 잘 보시네 하는 해안이었다. 네.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 방송에서는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정말 뭐 바닥에서 진짜 발바닥 각질에서 잡을 수 있는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 부장님도 반도체, 뭐 전기전자 진짜 발바닥 각질 맞아요. 있는 부분에서 딱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저는 조금 달리는 말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이제 발목 정도? 출발하면 그때 올라타는 스타일이라서 네네. 그런데 이렇게 또 각질에서 이렇게 딱 잡으시는 거 아. 보면 여기 잠깐 청소기 좀 주시면 아니, 자꾸 각질 좀 각질, 잠깐 각질. 이렇게 모아서 정리하고 저만 신경 쓰였던 게 그리고 아니고요. 다시 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가장 밑바닥에서. 그렇죠. 근데 이거는 매매 스타일 차이인 것 같아요. 그죠, 부장님? 뭐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또 뭐 이렇게 분석을 철저하게 하시고 또 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최 부장님 같은 경우 이제 정보부장님답게 약간 음모론자시기 때문에 정보가 빠르죠. 네, 정보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이제 남들이 안 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좀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또 잡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발제를 하는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네. 반등은 오늘 강하게 나와줬어요. 뭐 어찌 됐던 간에 뭐 그렇죠. 대통령 후보가 뭐 이야기를 좀 네. 했던 부분들이 부스트 샷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어찌 비유 됐던 좋았다. 네. 부스트 네네. 네. 네, 어쨌든 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제약바이오 섹터도 오늘 이제 반등 좀 강하게 나왔는데 이게 계속 갈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그렇죠. 바닥권인 종목들도 있고 그동안 많이 이제 소외돼 있었고 또 조정도 깊게 받았고 기간 조정도 길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좀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리고
또 한동안 하락장에 잘 달렸던 2차 전지 섹터들이 네. 오늘 보면 대형주 위주로 대형 3사들이 좀 상승이 잘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크게 제약바이오랑 2차 전지 두 개를 좀 보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사실 어떤 섹터가 오를 것 같나요라고 이제 작가님이 이제 네, 물어보셨을 때 저는 전부 다요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다 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네. 다 오를 거라고 그러니까 순환매 장이니까 시장도 괜찮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네, 부분이 네. 있었고 그래서 전부 다 한 번씩 싹 돌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미국장이 5%나 이제 그러니까요. 또 급등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좀 움직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골고루 잘 가고 있는 뭐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 한동안 잠잠했다가 날뛰기 시작한 제약바이오와 제약바이오. 2차 전지. 호 부장님은 어떻게 이게 이제 화려한 기한이다라고 보시는지. 네, 이름값 할지 오늘 네. 주제값을 좀 할지. 네, 어제도 제약바이오를 좀 살짝 질문을 주셨을 때 네, 네. 제약바이오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네, 답변을 긍정적으로 드렸고 답해 주셨죠. 그리고 2차 전지는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제가 사랑하는 섹터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유소 복구왕을 할 때에 저를 이제 복구왕의 자리까지 올려줄 수 네. 있었던 유일한 섹터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뭐 CJ 네. 제일제당 등등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상승률이나 비중이 컸던 쪽이 2차 전지 삼성 SDI였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았을 때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할 때가 있고 아니면 잠시 쉬어갈 때가 있고 그 이후로 제가 방송에서 2차 전지 사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잠시 움직였고 이러한 것들을 조금 하나하나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때에 살펴보아야 됨직한 그러한 섹터가 이제 되지 않을까. 추세상,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일부 왔다.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2차 전지 섹터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두 섹터 모두 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두 개 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 제가 딱 네. 기억에 남는 게 허 부장님이 이제 복구왕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네, 과거로 좀 돌아가 네, 볼까요? 과거로 이제 회상을 해보면 제가 이제 한참 우리 사원 시절 정말 잘 네. 달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1위였죠. 복구왕을 내가 하나? 라는 생각을 잠시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꿈을 다 깨게 해준 분이 삼성 허 부장님이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기억나는 게 아니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수익률이 엄청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올랐지 하고 봤더니 삼성 SDI 네. 그러면서 이제 딱 생각났던 게 이게 이제 조정을 딱 받을 때 네. 추가 매수를 딱 한 번 더 하시면서 비중을 늘리셨잖아요. 맞아요. 전략을 그렇게 짜셨어요. 야, 그거가 진짜 신의 한 수가 신의 한 아니었나. 수였다. 그리고 와. 그렇게 이제 또 내릴 때 비중을 탁 늘릴 수 있는 음. 거는 정말 분석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확신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그때 기억을 해보면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희가 주유소 딱 시작할 때부터 시장이 안 네. 좋아가지고 걱정이 다들 좀 많았죠.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그 위기를 갖다가 딱 기회로 만드시는 거. 캐치프레이즈 맞나요? 오늘 맞나요? 근데 진짜 위기를 기회로? 그걸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다 각질 주워서 가겠습니다. 아니 그 배지 오늘 가지고 나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주 목요일마다 구경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목요일이구나. 복구왕 배지까지. 네, 근데 그래서- 오늘 시장이 진짜 그랬어요. 네. 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말씀해 주셨던 과거의 영광을 좀 안겨줬던 대형주 위주로 오늘 또 올라오는 모습이라 2차 전지 진짜 다시 달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장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앞으로 좀 봐야 된다. 네네. 2차 전지를 계속 갈지 말지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시장과 지수가 같이 움직여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움직였던 것처럼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에 있는 특히 이제 대형주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의 매기가 같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내년 1월 달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도 있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지금은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결국엔 고밸류 평가에 대한 표딱지를 어디가 미리 좀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제 완연히 흑자 기조를 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어느 기업이 더 성과를 내고 그리고 실적으로 증명해 가느냐. 이제는 그 싸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최초로 말씀드렸을 때는 완성 셀 업체를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는 소재. 왜냐하면 배터리의 혁신, 성능 개혁에 있어서는 소재가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제가 세 번째로 배터리 관련된 섹터를 말씀을 드릴 때 이제는 싼 거를 찾아서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밸류 평가에 대한 표딱지를 누가 먼저
떨쳐내고 우리는 실적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라고 확인이 되고 인식이 되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상장도 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괜히 너무 일찍 들어가셔서 내가 선택을 좀 잘못했구나라는 후회가 남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이제는 좀 분석하셔서 접근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다가 과거로까지 좀 돌아가서 과거의 영광을 좀 안겨줬던 종목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희가 아주 재미있게 과거 회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갈래인 거죠.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특히나 강하게 움직였던 성장주 2차 전지 이야기가 먼저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제약바이오도 여기에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최 부장님이 또 먼저 아까 이야기하셨던 각질에서부터 그렇죠.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라 특히 저는 너무 걱정스러운 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확진자 수가 지금 10,000명을 바라봐도 이상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약바이오에 오래 물려 계셨던 분들은 이거 참 기회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요렇게 좀 매기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쏠렸을 때 탈출 기회 혹은 제약바이오로 수익을 날 수 있는 장이 돌아올 수 있을지 기대하실 것 같거든요. 제약바이오 긍정적으로 두 분 다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좁혀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제약바이오의 특히 어느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여러 섹터가 있잖아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이제 사실 뭐 제약바이오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뭐 개별 이슈들이 있는 뭐 제약바이오 신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어떤 그 수혜 종목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은 GH 신소재가 이제 상한가를 갔어요. 이게 음압병실 관련된 종목이고, 그리고 뭐 관련주들, 음압병실 관련주들 다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원격 진료에 들어가 있는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뭐 라이프 시멘틱스, 그다음에 인성정보, 케어랩스 이런 종목들 다 괜찮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공호흡기 관련주인 뭐 메가이CS 같은 경우 이제 뭐 며칠 전에 또 상한가가 나왔었고, 메디아나 역시 마찬가지로 상한가가 나오고 또 눌렸다가 또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확진자가 증가한다라는 부분은 사실 누구나 다 예상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뭐 확진자, 정부에서도 이미 확진자는 이 뭐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면 늘어날 거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그게 이제 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을 뭐 예상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라는 것은 음모론적으로 잠깐 들어가면 네. 세력들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다면 저점에서 좀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시세가 이게 단기적으로는 끝날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계엄령을 내리고 네.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라, 전 국민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네. 백신이, 그러니까 바이러스죠.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뭐 하루 7,000명 확진자 수인데 저는 조금 아이러니한 게 여기서 백신 접종을 지금 계속 장려를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정부에서는 그렇죠.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네. 최대한 많이 맞아라. 그렇죠. 그러면 뭐 이렇게 확률이 떨어지니까, 전파될 확률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 방법밖에 없는 거긴 한데, 확진자 7,000명이 넘는 중에서 돌파 감염이 일어난 거는 몇 %고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감염이 됐고, 이런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더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찌됐든 뭐 결국 지금 제가 봤을 때 확진자 증가는 브레이크 없는 트럭이 내리막길을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선언 이후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이제 해외에서 다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우리만 안 그럴 거야라는 것은 정말 그 국뽕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야 되는 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접근을 한다, 통계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우리 인구 대비해서 확진자 네. 수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건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이쪽 관련 섹터는 마지막 한 번에 더 불꽃을 태우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세는 대단하다라고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네네. 처음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를 직면했을 당시에 겪었던 그런 패닉과 그다음에 이 관련주들의 급등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위에 매수해서 물려 계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올라오게 되면 그런 본전 심리 매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저점 매수했던 사람들의 차익 실현 매도세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세는 뭐 엄청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이제 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뭐 저 치료제라든지 네. 뭔가 이렇게 그 뭐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라이센싱 아웃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신약들에 대한 부분들이 막 부각이 된다든지 네. 이렇게 호재가 좀 겹치는 경우에는 뭐 또 대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네. 제약바이오 섹터는 제 생각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네. 요번에 좀 잘 어.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손실폭 좀 최대한 줄여서 네. 빠져나오신 방향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있지만 음악병실이라든지 원격치료, 뭐 인공호흡기 관련돼서 나눌 수 있으면 정말 다양한 종목들로 나눌 수 있긴 하겠는데 최근에 또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게 치료제. 그래서 이제 치료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치료제 관련돼서는 어떻게 두 분의 의원님, 부장님들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백신도 그렇고 치료제도 그렇고 국내에서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그렇죠, 그렇죠. 좋죠. 그런데 지금 백신 제조, 백신 개발사나 치료제 개발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임상을 해야 하는데 임상을 할 때에는 코로나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던 분이나 아니면 코로나에 현재 감염되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만든 치료제가, 우리가 만든 백신이 얼만큼 효용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조군을 놓고서 같이 투여를 하고 위약 투여를 하고 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데 현재 전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을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고 코로나에 감염되었는데 내가 임상에 참여하겠다라고 신청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현행법상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을 해야지만 국내 식약처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참 어렵고 그래서 백신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백신의 기준들을 보면 이것은 치료 목적, 환자에게 투여할 목적으로만 서로 거래가 되고 있지 이것을 뭔가 연구, 개발, 임상의 용도로 현재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인도나 이쪽에서 모더나 백신을 구해서 국내에 들여와서 임상을 하려고 했더니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그 백신을 산 그 나라에서 임상을 진행을 하면 또 현행법상 국내에서 승인을 내줄 수가 없고 하는 좀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을 보실 때에도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사들도 중점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이 현행법상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있다라는 점들을 좀 감안하셔서 차라리 IR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한 통씩 넣어서 이러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회사는 임상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십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좀 물어보신다면 국내에서는 이런 해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라는 답변들이 오면 참 좋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약이 획기적으로 좋지 않다면 또는 획기적으로 좋았을 때에 국제시장에서 뭔가 그리고 FDA에서 승인 이런 쪽도 서로 나라 간의 패권 경쟁이 조금 녹아 있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제약사들 대비 모더나나 화이자나 머크사 대비 국내에서 나오는 치료제나 백신들이 얼만큼 효용이 있을까 조금 한 발짝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실폭을 줄여서 내가 탈출할 수 있는 목표로 보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나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좀 보고 싶다 하는 종목들이 있으면 임상 2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로열티나 마일스톤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나 라이센싱 아웃을 앞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이 몇 가지 정도 있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제약바이오 쪽을 볼 때에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치료제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걱정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국내에서 치료제가 개발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나 치료제 관련돼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이슈까지 모두 좀 팔로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네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어, 보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터졌을 때그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투자를 네. 했죠. 지원을 하고 법적인 부분도 패스트트랙을 이렇게 뭐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우리나라도 이런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네. 수단과 방법을 좀 가리지 그리고 않아야 되지 확보를 않나. 먼저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전 국민 뭐 재난지원금 이런 거 줄 돈으로 차라리 뭐 제약바이오 업체들에게 예전에 뭐 조금 더 투자를 초창기에 했으면 한 10조 정도 투자를 했다라면 뭐 음. 이미 우리나라가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을 음. 먼저 선점하는 그런 상황도 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아쉬운 네,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 맞습니다. 좀 전에 하신 얘기를 음. 딱 들어보니까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오기 전에 대웅제약에서 아, 치료제 대웅제약이요? 만들던 네. 거를 이 그 뭐 임상 참여자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네네. 임상 3상을 이제 포기를 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네. 그래도 뭐 일단 치료제를 어떻게 계속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나왔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좀 만들어질 가능성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비슷한 어려움을 다른 종목이나 그렇죠. 기업들도 예, 겪을 수 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치료제 관련주들은 뭐 이렇게 분명히 요번에 상승하는 흐름에 좀 편승을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대웅제약으로 예시를 들어주셨지만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점은 좀 투자를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의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2차 전지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면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2차 전지 관련돼서 굉장히 오버슈팅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나는 많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보지 않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이제 시장이 안 좋았을 때 2차 전지만 독보적으로 잘 갔었잖아요. 네. 다시 이렇게 2차 전지 대형주들 위주로 좀 매기가 쏠리는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2차 전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갈 수 있을지 산업의 방향으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셨죠, 박 네, 부장님? 2024년도, 2025년도까지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고 전기차 침투율을 급속하게 높이고자 하는 전 세계 국가들의 방향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소재와 관련된 기업들 더 나아가서 미국의 유럽의 공장 증설에 따라서 그 증설 수혜를 보는 기업들까지도 꼼꼼히 하나하나 찾아보신 다음에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하지만 뭔가 이 기업은 실리콘 음극재다. 이 기업은 분리막이다. 이 기업은 양극재다. 이 기업은 음극재다. 이 기업은 뭐다라고 하는 뚜렷한 뭔가가 분명히 있는 기업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혹 이 기업은 음극재와 양극재를 모두 한다 등등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하나하나 조금 확인된 기업들이라고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 놓으신 다음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셀 완성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려왔듯이 뭔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삼성 SDI 차트를 좀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빨간색 선으로 그었습니다. 이 선을 깰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고 이 선을 깨면 사야지 또는 이 선과 가장 가까웠을 때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화학도 한번 볼까요?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길게 열어 놓으시고 직전 바닥이 어디였는가를 살펴보면 70만 원 언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전 저점들을 2번 정도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깰까라는 생각과 이 구간을 깨면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분명히 분할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보고 가로선을 넣어 본다면 네. 급등하기 이전에 한 번쯤 121선을 이탈했던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가 어디인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20만 원 선을 일부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횡보를 할지 네.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반등을 나오더라도 61선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극복을 해 나가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보셔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2차 전지 섹터의 흐름이었고요. 소재 기업 중에서는 첨보나 뭐 포스코 케미컬, LNF, 동화기업 등등이 있을 겁니다. 워낙 슈팅이 컸습니다. 그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모습들도 시원시원하게 하락이 나왔다라고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화기업 차트입니다.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도 뭔가 추세선을 그어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구간의 추세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갭을 띄우면서 급등을 했을 때에 이 갭은 매우로 내려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한번 60일선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너무 급상승을 했는데 네. 충분히 조정을 받지 않은 것 같다. 그럼 이 기업은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이렇게 급상승을 했는가? 그 이유를 꼭 찾아보시고 고밸류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하시고 나서 알아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방법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LG화학 오랜만에 이제 차트도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IPO 대어로 꼽히고 있는데 이 공모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 만약에 분사해서 진짜 공모가 진행돼서 따란하고 나온다면 전망이 어떻게 될지, LG화학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 어떻게 보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두 분에게 다 물어본 겁니다. 네. 뭐 나쁜 말을 방송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방송 언어로 해주세요. 네, 네, 방송 언어로 이제 순화를 시켜서 얘기하면 네. 참 울고 싶은 개미들에게 네. 주주들에게 이렇게 불러가지고 네, 아픔을 더한. 뺨을 갖다가 이렇게 딱 때리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물적 분할을 하는 것은 뭐 기업 가치에서는 전혀 뭐 변화가 없는 그런 그럼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관이 없는데 물적 분할을 해놓고 이제 그거를 다시 상장을 시키게 되면 기존 주주들은 아하. 그 회사의 주식을 단 하나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요. 우리나라 그리고 법이 그렇다면서요. 뭐 좀 이상하게 네. 되어 있더라고요. 그 뭐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 문제는 이제 그 기업들이 어떤 뭐 LG화학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 안 좋을 거예요. 저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주가 흐름은 당연히 안 좋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모 회사가 있고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비상장 회사였다가 상장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그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모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는 게 수치적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로 보통 어떤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으면 모 회사 주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 뭐냐 하면 상장되고 난 이후에는 그 기업은 그 기업대로 평가를 받고 네. 이 기업 때문에 평가받던 거품이 있었다라면 그게 이제 싹 빠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좀 안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LG에너지솔루션은 뭐 상장할 때 이미 지금 2차 전지 섹터들 워낙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평가를 받겠죠. 그렇다면 뭐 단기적으로는 좀 거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허 부장님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해서 시총을 잡아보면 70조 원 규모의 네. 대여입니다. 네, 15조 규모의 공모 규모만 해도 그런데요. 여태까지 그런 기업이 없었고 삼성생명이 5조가 되지 않는 공모 규모였습니다. 15조 규모면 앞으로도 이 정도의 규모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모가 기준 상단으로 70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총 3위 종목으로 바로 올라설 수도 있는 그러한 규모의 회사가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완성차 배터리 업체의 내재화 그리고 화재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단순히 이제 산술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CATL이 시가총액이 270조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LG화학을 대다수의 증권사가 볼 때에 최소 90조에서 최대 115조까지 시총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는 70조다. 그러면 업사이드가 100조만 잡아도 적어도 50% 내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된 이후에 얼마큼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음흠. 100조 내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공략을 해보셔도 좋은데 단기적으로 볼 것인가 장기적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꼭 공모주를 보실 때 중요한 부분들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죠. 이 부분이 얼만큼 있는지를 좀 살펴보신 이후에 네. 공모를 하더라도 뭐 2주에서 3주, 많게는 4주까지 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전망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참고를 하셔서 공모주 대응뿐만 아니라 이 IPO 종목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기준들을 명확히 하시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